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전 적자 키운 민주당. 전기 가스요금 폭탄 총공세라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폭등을 이슈로 3화 대정부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만든 두 개의 허수아비 이꼬르 30조 원 추경 예산과 전기 가스요금 급등에만 초점 맞춰 2월 임시국회는 6에서 8일 대정부 질문으로 시작된다. 특히 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및 전기요금 폭탄을 비롯한 물가급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부실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또 다른 허수아비 논법이다. 허수아비 논법은 논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쉬운 가공의 인물로 바꿔놓은 뒤 그 허수아비를 공격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다. 지난 1월 불거진 전기 가스요금 폭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데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의 문제로 치환시켜 공격하고 있다. 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가스요금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치 공방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벌써 공공요금 폭등 현상을 빌미로 3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 책임론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전 정부 탓만 하면서 적극적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서민층 난방비 부담을 줄인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추경예산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이 민생고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검찰을 동원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탄압하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논리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난방비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문제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 있어. 이 같은 공세 논리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화근이라는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가스비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문제를 방치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단가를 높인 탓에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에서 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전기요금 160% 폭등했던 2021년 한전 전기요금 인상률은 15%에 그쳐 사실 전기와 가스요금 폭등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빌미로 삼을 만큼 심각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물가 지수는 135.7, 작년 같은 달보다 31.7% 급등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 36.6%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 7, 10월 그리고 지난 1월에 인상됐다.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다. 1월에도 전월 대비 9.2%라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4, 5, 7, 10월에 인상됐던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6.2% 올랐다. 1998년 4월 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작년 10, 12월과 같은 34.0%였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연료인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지난 1월 강력 한파가 닥쳤던 만큼
서민들의 실제 연료물가 부담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등기를 거쳤다. 그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반면에 2021년 한국전력의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15%에 그쳤다. 연료값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흑자 공기업이던 한전은 30조 원대 누적 적자를 떠안게 됐다. 한전의 가스 수입원은 다변화돼 있어서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나 원료값 인상분을 한전에 떠넘기는 방식을 문재인 정부가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1월 연료물가 지수는 31.7%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로 안정화 추세. 더욱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이고 당국의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적인 물가 상승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만 유독 물가 폭등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이다. 유가 인상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전기요금이 9.2% 인상되고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인상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적자 키운 민주당으로 인하여 전기료, 가스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적자를 메꿔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세금은 10중 8구 대기업과 부자들이 거의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세금 인상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료, 난방비 인상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부자들의 돈을 약탈해 오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총수를 감방에 보내고 세금을 올려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부자 지갑 털기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를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해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동자 편에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왔습니다. 수십 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들을 탄압했습니다. 좌파들은 거기에 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공짜 복지 늘어나니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죠. 문재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효과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게 정의로운 정부였으면 5년 만에 쫓겨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대편 서민의 삶과 복지를 파괴하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진 자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서민 복지에 쓴다면 한국에는 기업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기업은 씨가 마르게 됩니다. 모두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와 같이 폐허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탈출 러시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업은 고작 3%였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18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입으로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부쩍 많아졌습니다. 6개월 일하고 놀아도 국가는 1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거지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공짜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재산, 국부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국부는 변동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주머니를 털어야 잘 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 터져라 쌈박질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국부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쌈박질을 안 해도 풍요롭게 사는 나라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